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1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영향이 큰데요. 단체 여행객들이 크게 줄면서 관련 업계 영업 손실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의 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돼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성읍 민속마을. 지난해 이맘때쯤 하루 평균 3,000명이 찾았지만 요즘은 관광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단체 관광객이 크게 줄어 관광기념품 판매점은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일부 식당은 아예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봄성수기 하면은 국내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들어오는 거 아예 없잖아요. 없어요. 보시면 그지만 거의 중국 관광객 외국인들이지 국내분들은 없어요. 관광객들이 선물 1순위로 꼽는 초콜릿 생산 공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판매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면서 재고가 쌓여가고 있고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요. 매출이 한 50% 정도 감소되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회사에 인건비나 원부자재 구입할 때 항상 애로점을 갖고 있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71만 9천여 명. 지난해보다 15% 넘게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관광객 감소는 14개월 만입니다. 특히 수학여행을 비롯한 단체 관광객은 70% 넘게 크게 줄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난 지 2달이 지났지만 단체 관광객이 크게 준 탓에 관련 업계 영업 손실은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새 도정준비위원회가 선보전 후 개발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협치위원회 구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과 개발과 보존 가이드라인 제정 등 선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 사업과 한림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났지만 개발 사업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진 못합니다. 일단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가 시작되면 재심의나 조건부 통과 외에 반려 결정을 할 수 없어서 시간이 늦어지긴 하지만 결국 개발 사업 승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새도정준비위원회는 난개발 방지와 개발을 둘러싼 도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환경협치위원회에서 개발 사업의 적격성 문제를 사전 심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사전 심의 기능을 강화해서 개발 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정책 결정 이전이나 사업 계획 확정 이전에 판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환경협치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과 조례의 설치 근거는 물론 올바른 역할과 기능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야 합니다. 또한 특별법 반영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과도기적으로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구체화하고 개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례상으로도 그 위원회가 좀 더 강력한 기능과 그리고 지속적인 역할을 하려면 조례에서 이런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겠다며 새도정이 환경협치위원회라는 대안을 내놨지만 법적, 제도적 틀을 갖추고 위원회의 역할을 정립하는 등 정교하고 치밀한 로드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새도정준비위원회가 현안 사업으로 분류한 대규모 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가 새도정 출범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제주도는 카지노 도입 논란에 휩싸인 2호 유원지 조성 사업과 경관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송악산 뉴 오션타운 조성 사업, 그리고 아덴힐 리조트 조성 사업 등에 대한 경관 심의를 7월 중순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환경 파괴 논란 속에서도 세금 감면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한 테디 팰리스 리조트 조성 사업에 대한 심의도 연기됐습니다. 한편 남정 제주개발이 신청한 신화 역사공원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신청 면적과 고시 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8월 말까지 보완을 요구한 상황이어서 건축 허가 절차는 9월 이후로 자동 연기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제재소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 30여 제곱미터와 장비 등을 태우고 10여 분 만에 진화돼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 뿌연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지만 출근길 시야 확보에 유의하시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른 데다 습도까지 높아 조금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종일 흐린 하늘과 함께 하겠고요. 오늘은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낮 기온이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20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 남원은 평년보다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제의 기온 17도, 성산과 표선 19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4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네, 성판하기 현재 기온 16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섬 지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포항공항을 제외한 그 밖의 공항에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모레부터는 다시 장마정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행정시장 공모 기간이 7월 2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제주도는 각계각층에서 많은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초 어제 오후 6시 마감 예정이던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전국 공모를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은 다음 달 1일 원희룡 당선인이 취임한 뒤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에서 의결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조례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 응모한 행정시장 임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 YMCA 유스 오케스트라의 28번째 정기 연주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등 다양한 작품을 연주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 행서와 초서의 대가인 해정 박태준 선생을 추모하는 13번째 전시회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제주 도립미술관에서는 물방울 화가로 알려진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김창열 화백의 기증작품 전시회를 내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마련합니다. 제주 현대미술관에서는 개관 7주년을 기념해 미디어 아트 설치 작가인 심영철의 춤추는 정원 특별기획전을 8월 22일까지 마련합니다. 한성국 전 서귀포시 교육장이 첫 번째 시집 아내의 기도를 펴냈습니다. 이 시집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고향 제주를 예찬하는 작품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 이주민센터에서는 제주에 살고 있는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전면허 이론 교육을 마련하고 27일까지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제주시 남성로에 있는 주식회사 해우리에서는 웹디자이너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으로 자산사항은 742국에 1,55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 정보 정유진입니다. 제주 3다수의 물류를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 도정준비위원회는 제주 물류의 선진화 기반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제3자에 의존해온 물류체계를 제주개발공사가 직영하는 체제로 전환해 공사 주도의 물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공사 주도의 유통 시스템이 갖춰지면 제주 농산물과 생필품 등의 물류 공동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준비위는 또 감귤 가격 안정과 거래 비용 절감을 위해 시장 도매인과 대형 유통업체, 도매법인 등이 견본 감귤을 보고 경매를 하거나 통합 전자거래 시스템으로 거래만 하는 감귤 거래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예비검속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는 예비검속 피해자 유족 2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유족 24명에게 8억 1,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정부가 한국전쟁을 전후해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자 15명을 구금한 뒤 총살하거나 수장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희생자 1명당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유족 27명에게 1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공항 국내선 이용객은 81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 줄었습니다. 반면 국제선 이용객은 22만 3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73% 늘어 월간 수송 실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국내선 이용객이 감소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72시간 무비자 입국이 확대되면서 국제선 이용객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성원 교육감은 오는 30일 퇴임을 앞두고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재임 기간에 청렴도 평가 전국 1위와 수능 시합 4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과 제주 다문화 교육센터 건립 등도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을 줄이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교조 법의 노조 판결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 전교조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이성문 당선인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제주시는 장마철을 맞아 어린이집 460여 곳을 대상으로 급식과 위생 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제주시는 식자재 보관 상태와 식기 관리 실태는 물론 긴급 상황에 따른 보육 교직원의 안전관리 매뉴얼 숙지 실태와 아동의 비상대피 교육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지난해 어린이집 29곳이 급식과 위생 분야 관리 부적절로 시정 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 지역의 기업들이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밝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도내 88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분기보다 10포인트 상승한 10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은 세월호 참사로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여름 관광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손톱과 발톱 손질 전용 미용업이 신설됨에 따라 손발톱 미용 자격증만 취득하면 관련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손톱과 발톱 손질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 손질이 가능한 미용사 면허를 취득해야 했습니다. 제주시 내 미용업소 1,200여 곳 가운데 손톱과 발톱 손질 전문 미용업소는 28곳입니다. 2014 제주평화예술제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제주시 연동 바오쟁거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로 2달 연기된 이번 예술제에는 도내 예술단체들의 공연과 관광객들을 위한 전시체험, 예술 벼룩시장 등이 마련되고 제주예총 창립 52주년 행사와 전국 예술교류 행사도 함께 펼쳐집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